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자주 쓰는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인데요.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즉,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에게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다, 넘치다 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평범함을 뛰어넘거나 기준을 넘어서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나치다 또는 넘어서다 라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한자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초와 과입니다. 두 글자 모두 기준을 넘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느낌은 꽤 다릅니다. 초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느낌이고요. 과는 너무 지나쳐서 조심해야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 두 글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를 통해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되는 상황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글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과해, 그건 오바야 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짧지만 의미가 분명하죠.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이 글자가 포함된 단어도 꽤 많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과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제가 대전이라는 도시에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성심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1956년에 생긴 아주 오래된 빵집인데 저희 시어머님은 성심당을 고아원에 빵을 나눠주는 빵집으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착한 빵집으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빵이 맛있었고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빵집답게 아주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빵값이 비싸지 않아서 감동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식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서인데요. 성심당 빵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대전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 과식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성심당 빵을 파는 곳이 없어요. 오직 대전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밥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과식이에요. 먹는 양이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과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마실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더 많이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을 과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송년회나 회식 때 분위기가 좋으면 과음을 하게 되죠. 저는 과음을 하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과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한계를 넘었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과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이나 공부 때문에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과로예요. 심한 피로라는 뜻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종종 과로사 소식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뜻해요. 한국의 경우 택배기사님들이 과로사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 배달 서비스가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죠.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제도와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과로로 인한 사망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로는 어쩌면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재밌다고 소문난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영화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 생각보다 별로던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높게 평가된 것을 과대평가라고 합니다. 과하게 평가됐다는 의미죠. 과대평가의 반대말로 과소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한 배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을 때 그 배우는 진짜 과소평가됐어. 진짜 연기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소는 지나치게 작다라는 의미로 원래 가진 것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과소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한 단어는 기준에 넘치거나 모자란 의미를 더할 때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는 기준을 뛰어넘다, 넘어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단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초미세먼지입니다. 봄이 되면 뉴스에서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초미세먼지는 보통 먼지보다 더 작아서 폐 속까지 들어갈 만큼 미세먼지의 기준을 넘어서는 아주 작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아들이 먼지에 예민해서 기침을 자주 하거든요. 초미세먼지에서 느껴지듯이 초는 이렇게 기준을 넘어서서 더 심하거나 더 강한 걸 표현할 때 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초대형입니다. 저는 코스트코에 장 보러 자주 가는데요. 제가 코스트코를 처음 갔을 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창고처럼 큰 마트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크고 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코스트코가 초대형 마트였습니다. 대형은 이미 큰 것을 뜻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우리가 예상한 것을 넘어설 때 초대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는 아주, 정말, 엄청나게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이제는 한국에 워낙 큰 마트와 아울렛이 많아서 코스트코를 초대형이라고 말하기 좀 어색해졌지만 코스트코를 처음 갔던 날 제가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초강력입니다. 한국 세탁세제 광고에는 초강력 얼룩 제거, 초강력 세탁 이런 문구가 많이 쓰여요. 보통 세제로는 안 지워지는 얼룩이나 자국도 이 세제를 쓰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초강력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아주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초강력 테이프, 초강력 탈취제, 초강력 접착제 등 광고 문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초는 상상 이상의 힘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초집중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 소리도 안 들리고 시간도 잊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 때 서점에서 우연히 소설책을 읽다가 그 내용에 빠져서 완전히 몰입해 본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라 울면서 읽었거든요. 나중에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로 봐도 너무 슬프지만 저는 그때 책으로 봤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영화가 덜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초집중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방해한다면 나 지금 완전 초집중하고 있거든. 말 시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는 이렇게 인간의 평범한 상태나 능력을 넘어설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초와 과가 갖는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뉘앙스가 다른 단어 세트를 설명해 볼게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헷갈리기 매우 쉬운 단어들인데요. 초와 과의 사용으로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초와 과의 뉘앙스 차이를 알아보고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둘 다 넘는다는 뜻이지만 방향이 다른 거죠. 초는 위를 향해 기준을 넘어서 발전하는 느낌이지만 과는 한계를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는 보통 긍정적인 말, 과는 부정적인 말에 자주 쓰입니다. 오늘 소개한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서 기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스스로 단어를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